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서청원 의원은 당의 탈당 권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홍준표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서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홍 대표가 야당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홍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자신에게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으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에 돈을 줬다는 윤모 씨가 서 의원 측근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키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하고 유치한 협박에 넘어갈 홍준표로 보였다면 참으로 유감이라며 노욕에 노추로 비난받지 말고 당을 떠나라고 일갈했습니다. 홍 대표의 친박 청산 움직임에 최경환 의원의 반발과 서청원 의원의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당내 세력 싸움은 전면전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양측이 감정 섞인 비난 발언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당이 본격적인 내용 국면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여론 확산을 위해 월요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뒤 28일에 귀국합니다. 이후 윤리의 징계를 매듭짓는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 보수통합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변수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홍준표는 바른정당을 흡수해가지고 그 답보 상태에 있는 지지율도 좀 올리고 보수의 뭐랄까 리더, 최고 정점인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명분이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친박과 관계가 좋았다고 하면 그냥 끌고 가면 되거든요. 박근혜를 굳이 철당 안 시키고 지지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근데 처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친박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당대표 되고 나니까 너무 걸리적거리고 홍준표 성격상 이거를 그냥 두고 가기엔 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혁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출당을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쪽이 안 받아주면 10일 후에 강제 출당시키는 건데 문제는 박근혜 출당은 뭐 현실적이라고 봐도 최경환, 서청원 이 두 사람에 대한 출당을 시키려고 하면 만약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쪽 당연 당규에.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출당을 결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방송 용어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꿀까요? 아니 팟캐스트 용어로는 적절합니다. 새판이 됩니다. 새판. 저는 제목으로 개싸움이라고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은 이게 정치판이 이상해지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바른정당과 저 국민의당의 합당론이 자체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유한국당 발 개싸움 이게. 근데 일단 이런 흐름 같은 걸 봤을 때 사실 친박이 과반 이상이라는 게 그래서 박근혜가 자기를 지켜주라고 지난 총선에서 어마무시하게 친박으로 물갈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출당 권고를 결의한 거잖아요. 전전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믿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홍준표 대표 발로 됐고 나가. 예, 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전망처럼 최경환하고 서청원 두 의원 둘 다 남을 수도 있고 차악의 선택 중에 이제 최경환만 남고 서청원은 그래 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나가는데 그래도 친박 중에 하나 또 따라 나가야지 내가 따라 나갈 테니 최경환 의원 남아서 홍준표 대표를 쫓아내 라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근데 홍준표 대표가 진짜로 살려고 생각하고 뭐 최소한도 지방선거까지라도 자기 지도력을 유지하면서 승부를 걸어보려고 한다면 거의 직을 걸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관철해야죠. 근데 친박이 70명인데요. 3분의 2가 동의를 얻으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 이 싸움이 웃기게 되는 게 그 홍준표 대표가 최경환, 서청원 쪽에서의 반발이 있으니까 한 얘기가 원래 이런 싸움할 때 제일 좀 난처한 게 누가 더 치사한가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적 논쟁으로 간 게 아니라 야 구속되실 때 재판받을 때 면회 한 번이라도 갔니?
정말 유치하죠, 그게. 뭐 무효 여론전이라도 주도했니? 최경환 지금은 숨어 있다가 지금 뭐하니?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서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치사하게 지사하려고 하는 개인 이걸로 해서 만들면서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민할 거예요. 그런 예. 사이에 11월 18일인가요? 지금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근데 원래 구도로는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1차 이제 저선이 실패한 거고 2차로 넘어가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간의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진전이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제 탈당 권고안 때문에 이제 자중질환에 빠진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역공이 시작된 거고. 예. 근데 미국에서 다녀오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어떻게 취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바른정당은 갈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열흘이니까 이제 이틀 3일 지났으니까 다음 주면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이 운명이 날 수도 있어요. 친박 2명 중에 1명, 최경환은 사실 좀 행동대장 느낌이잖아요. 진박 간별사라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지지하는 사람들 지역구만 가서 경선 전 때부터 딱 어느 지역 내려가서 특정 인사 개소식만 간 방식으로 진박 간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머지 다른 그 어떤 그 구성원들 현역이 아니라도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적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서청원의 기자간담회 직전에 녹음된 방송입니다. 근데 서청원 씨가 오늘 기자간담회 한다고 그러는데 보도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홍준표 대표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다가 또 한번 띄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싸움이 시작된 건데 홍준표 입장에서도 그 성격이 문재인 대통령 대하듯 뭔가 좀 시건방과 뭐 약간 좀 잡스러움이 뭐 묶여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건조랄까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홍준표 성격으로 보면 이럴 거예요. 감히 내가 당대표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약간 제왕적 느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서청원이나 최경환 같은 사람들이 사실 정책 레벨은 훨씬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 홍준표 스타일 자체가 덕고다이인데 자기는 약간 개파가 없는 느낌 굳이 있었다고 하면 예전에 약간 그 친이계 찌끄러기 정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서청원이나 최경환한테 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자기 정책 위상을 갖고 싶은데 친박들 입장에서는 그냥 동네 양아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관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홍준표가 꼬리를 내릴 수도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명분만 주어진다면. 근데 그게 안 되고 극과 극으로 가면 만약에 서청원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왜 성완종 게이트 때 대부분 다 친박들한테 돈을 주고 거의 유일하게 친이계 홍준표한테도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최근에 그 MB의 정치 사찰 이런 것들과 묶어보면 정말로 약점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 이게 왜 칼은 밖으로 꺼내는 거 아니고 칼집에서 칼을 살짝 보여줄 때가 유력적이라고 언론에다가는 홍준표 네 약점을 까발릴 수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비슷한 뉘앙스만 딱 꺼내놓고 살짝 접어드리면 홍준표가 어떻게 나오겠느냐가 좀 궁금한 거죠. 제 느낌으로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적이라면은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서청원, 최경환 쪽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당과 저 바른정당 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친박 정리를 안 한 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뭔가 이미 칼을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싸움을 저는 밀고 가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홍준표 스타일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해요. 대표적인 인물.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기 든다 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강자처럼 보이는데 진짜 강자란 바로 밟아버리고 사찰을 해서라도 죽여버리는 게 강자고 거기에 무슨 법적 대응하거나 그런 거 그게 없잖아요. 실제로 강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은 그런 관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정치계의 대표적인 양아치. 대표를 너무 훌륭하게 봐줬나? 제가? 그래서 분명히 딜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지금 언론상에 드러난 그 현 시점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분당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청원, 최경환을 출당시키지 못하고 홍준표가 사실상 소수파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면 친박과 비친박이 갈라서고 거기에 바른정당은 그러니까 개싸움 되는 거예요. 과연 분당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죠.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저는 올스톱.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홍준표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게 홍준표가 같은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을 너무 인간적으로 모욕적으로 대했어요. 그 이후에도 바른정당이 무슨 정당에 뭐 흡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입장에서는 레벨로 보면 그냥 시정 자폐밖에 안 되는 게 홍준표인데 저 새끼가 나를 자꾸
모욕을 주고 들어오니까 이게 오기가 생겨서 지금 국민의당과의 그쪽으로 더 가버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홍준표 자체가 나중에는 소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쪽 저쪽 안 되는 상황. 갑자기 푸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득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 조금 너무 과해요. 너무 그 홍준표 대표를 싫어하는 감정이 너무 그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양아치라서 아, 그래요.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단독 김현 대변인 홍준표에게 우호적 감정이 있어. 저는 그건 아니고요. 감추지 못해.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걸 쭉 듣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그 왜 통신 조회 때문에 막 목소리 높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비서건이 6회인데 사회는 전 정부, 2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정성껏 살펴서 소상히 설명해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공격했잖아요. 부인께 이제 또 통신 내역을 사찰당했다 이제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대응을 안 했잖아요. 진짜 그게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면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부부관계가 돈독하신 분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그게 이제 그래서 검색을 쭉 해보니까 공무원을 동원한 무슨 불법 선거가 뭐 좀 있었나 봐요, 거기가. 경남? 네네, 어. 경남. 그러니까 이제 등 해서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의 아까 서청원 의원이 뭐 약점 얘기한다는 게 저는 성완종 거는 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런 과도한 이제 문제제기 때문에 당이 망신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협심해서 단결해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이 보호를 하고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외려 중재안을 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누가 지금 홍준표 서청원이? 대표. 아니 서청원. 출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녹음한 게 네. 저녁에 내일 새벽에 올라가죠. 네. 그럼 오늘 오후에 서청원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더 먼저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상 한번 해보는 그 재미도 있는 거예요. 뭐 아, 그래요? 서청원 의원이 세게 나가갈지 뭐 아니면 어떤 중재안을 낼지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에 중재안 내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중재보다는 세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서청원이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 큰형님 센 느낌이 척하고 있어요. 세게 얘기했다가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고 그런 스타일. 최경환 의원은 얘기를 별로 안 하면서 이제 일 처리하는 본인 손으로 예. 직접 안 묻히죠 그분은. 그 최경환이 진박 감별하고 다닐 때 영상을 꽤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방송 때문에. 그분이 국정원 그 제도개혁 특위 네. 유원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쪽에다가 김현 빼라. 안 진짜? 그러면 작동을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최경환 원내대표예요 당시. 최경환 그분은 정말 양아치더만요. 민주개혁 세력 쪽에는 없는 캐릭터예요. 자기들끼리 그것도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선거 사무소 같은 데 갖고 발언하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나 싶을 정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 약간 등치가 큰 분이죠. 그 체격이 큰 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캐릭터가 진짜 아 굉장히 좀 네. 갑자기 캐릭터 얘기하는데 등치 얘기를 왜 하세요? 몸집이 크다고요. 그 등치 큰 사람들에 대한 비하? 모욕이에요. 아니 그게 난 김기춘 전 정치적. 비서실장보다 몸집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말랐잖아요. 이분은 덩치가 더 큰데 그 뇌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덩치 논란. 아니, 정치 얘기하다가 이제 또 당황하셨어요. 아니에요. 왜 갑자기 뇌? 아니 왜 그러지? 되게 표현을 저분처럼 푸다님처럼 직설적 표현을 못 쓰니까 저는 그렇지. 응. 저한테 살짝 기뜸을 해주시면 제가 뭐 어떤 표현도 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이 프로는 막 양아치 뭐 아니요. 이런 표현 못 쓰잖아요. 제가 우리는. 이걸 해보니까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해요. 우리 신비님이 그런 얘기 가끔씩 내가 정말 나쁜 놈 정치적으로 표현할 때 정치적 양아치예요 그랬더니 꼭 그런 말 하잖아요. 양아치를 모욕하지 마라 더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나쁜 정치를 하는 분 네. 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되게 우리 잘 보면 지난 19대 때 보면은요 뭐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도 그랬고 NLL 때도 그렇고 보면은 결정적인 때 아주 교묘하게 일을 풀어요. 겉모술수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 덩치가 큰 사람. 근데 최경환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끔찍한 건요. 그 사람이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을 주도한 자원 예교도요. 네, 경제부총리였다는 게 전 더 끔찍해요. 어떤 컨텐츠도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 실제로는 박근혜 당시 박근혜 본인이나 최경환 스스로나 생각했을 때 차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유력한. 네네. 실제로 차기 당대표 맞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표를 하려고 했고 그냥 당대표 수준이 아니라 그 TK에 기반하고 박심을 업은 차기 후보 가장 유력한 후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열심히 선거 때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국민적 지지도가 전혀 안 나와서 그냥 포기하게 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초반에 이야기했던 친박 집회에 나온 인원들이 상당히 썰렁한 수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말한 게 뭐 한 3,000명 왔다 이렇게 할 정도면은 사실상 정치 세력으로서 총동원령 내린 이번 집회였었거든요. 전국에 다 올라와 봐도 한 3,000명 정도밖에 못 올라올 정도면 그것을 지켜보는 자유한국당의 친박들이나 등등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 자유한국당 내 친박 두 사람의 출당과 친박 집회에서도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홍준표 사퇴하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 세력으로서의 상식,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정상적인 발전 가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냐 이렇게 볼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생존을 하려고 본다면 서청원 최경환의 문제를 정말 부결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다수라면 사실은 박근혜에 대한 출당 권고, 저것에 대한 저항, 비판 이런 것이 지금 당을 휩쓸어야죠. 그러면 홍준표가 이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치사하기 때문에. 저는 다 치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투표에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만약 그걸 처리 못한다. 결국 그렇게 판단.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서청원 의원은 당의 탈당 권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홍준표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서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홍 대표가 야당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홍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자신에게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 대표로서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으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에 돈을 줬다는 윤모 씨가 서 의원 측근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키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하고 유치한 협박에 넘어갈 홍준표로 보였다면 참으로 유감이라며 노욕에 노추로 비난받지 말고 당을 떠나라고 일갈했습니다. 홍 대표의 친박 청산 움직임에 최경환 의원의 반발과 서청원 의원의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당내 세력 싸움은 전면전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양측이 감정 섞인 비난 발언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당이 본격적인 내용 국면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여론 확산을 위해 월요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뒤 28일에 귀국합니다. 이후 윤리의 징계를 매듭짓는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 보수통합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변수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홍준표는 바른정당을 흡수해가지고 그 답보 상태에 있는 지지율도 좀 올리고 보수의 뭐랄까 리더, 최고 정점인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명분이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친박과 관계가 좋았다고 하면 그냥 끌고 가면 되거든요. 박근혜를 굳이 철당 안 시키고 지지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근데 처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친박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당대표 되고 나니까 너무 걸리적거리고 홍준표 성격 그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적 논쟁으로 간 게 아니라 야 구속되실 때 재판받을 때 면회 한 번이라도 갔니? 정말 유치하죠. 그게. 뭐 무효 여론전이라도 주도했니? 최경환 지금은 숨어있다가 지금 뭐하니?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서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치사하게 지사하려고 하는 개인 이걸로 해서 만들면서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민할 거예요. 그런 예. 사이에 11월 18일인가요? 지금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근데 원래 구도로는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1차 이제 전선이 실패한 거고 2차로 넘어가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간의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진전이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제 탈당 권고안 때문에 이제 자중 질환에 빠진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역공이 시작된 거고. 예. 근데 미국에서 다녀오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어떻게 취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바른정당은 갈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열흘이니까 이제 이틀 3일 지났으니까 다음 주면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이 운명이랄 수도 있어요. 친박 2명 중에 1명 최경호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홍준표 대표 발로 됐고 나가. 예, 이거. 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전망처럼 최경환하고 서청원 두 의원 둘 다 남을 수도 있고 차악의 선택 중에 이제 최경환만 남고 서청원은 그래 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나가는데 그래도 친박 중에 하나 또 따라 나가야지 내가 따라 나갈 테니 최경환 의원 남아서 홍준표 대표를 쫓아내라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근데 홍준표 대표가 진짜로 살려고 생각하고 뭐 최소한도 지방선거까지라도 자기 지도력을 유지하면서 승부를 걸어보려고 한다면 거의 직을 걸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관철해야죠. 근데 친박이 70명인데요. 3분의 2가 동의를 얻으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 이 싸움이 웃기게 되는 게 그 홍준표 대표가 최경환 서청원 쪽에서의 반발이 있으니까 한 얘기가 원래 이런 싸움할 때 제일 좀 난처한 게 누가 더 치사한가 뭐 이거 성격상 이거를 그냥 두고 가기엔 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혁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출당을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쪽이 안 받아주면 10일 후에 강제 출당시키는 건데 문제는 박근혜 출당은 뭐 현실적이라고 봐도 최경환, 서청원 이 두 사람에 대한 출당을 시키려고 하면 만약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쪽 당규에.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출당을 결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방송 용어로 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꿀까요? 아니 팟캐스트 용어로는 적절합니다. 새판이 됩니다. 새판. 저는 제목으로 개싸움이라고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은 이게 정치판이 이상해지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바른정당과 저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 자체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유한국당 발 개싸움 이게. 근데 일단 이런 흐름 같은 걸 봤을 때 사실 친박이 과반 이상이라는 게 그래서 박근혜가 자기를 지켜주라고 지난 총선에서 어마무시하게 친박으로 물갈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출당 권고를 결의한 거잖아요. 전전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믿고